안녕하세요, 펠트 친구입니다. 이번에는 주방 장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도톰하고요. 아래쪽에 누비먼단 2겹, 그리고 위쪽에 1겹, 총 3겹이 들어가는 굉장히 도톰한 주방 장갑이에요. 양쪽으로 손을 넣어서 냄비나 뜨거운 걸 잡을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자, 예쁘게 만들어서 사용해 보세요. 자, 먼저 종이 도안을 잘라주세요. 자, 도안을 보시면 A 원단이 2장, B 원단이 2장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제 원단 재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상품 안에 이렇게 누빔 원단이 들어있을 건데요. 이 누빔 원단에 이 도안을 올려놓고 재단을 해주셔야 돼요. 원단을 안쪽이나 겉쪽이나 어느 쪽에서 재단을 하시든 사실 이 주방장갑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보통은 대부분 겉면이 아니라 안쪽 면에다가 재단을 하기 때문에 안쪽 면에 올려놓고 재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재단하시기 전에 연결되어 있는 한 장 원단으로 여러 장에, 지금 2장이죠. 여러 장을 재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안을 그리실 때는 항상 큰 것부터 먼저 그려주셔야 되고요. 자, A 원단이 2장이죠. A 원단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B 원단은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재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같은 도안으로 이렇게 2장 이렇게 재단을 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한 장은 바로 놓고 그려주시고 다른 한 장은 이렇게 도안을 뒤집어 놓고 그려주시는 게 맞아요. 보통은 이 2개가 맞물리도록 되기 때문에 앞뒤가 있는 이런 원단들을 재단을 하실 때 같은 도안으로 2장을 재단하실 때는 한 장은 바로, 한 장은 뒤집어서 이렇게 재단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해볼까요? 이 원단은 위아래 구분이 없죠. 위아래 구분이 없을 경우에는 그게 상관없이 재단을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위아래 구분이 있을 경우에는 방향을, 도안의 방향하고 원단의 방향을 조금 신경을 써서 재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A 원단 2장을 재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금 표시한 대로 잘라서 바이어스를 싸줄 거기 때문에 도안을 그리는 도구는 꼭 공예용 펜이 아니어도 되고요. 연필처럼 지워지지 않는 펜도 도안을 그려서 재단을 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자, 한 장은 바로, 한 장은 뒤집어서 이 도안 자체에 시접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랫부분에 B 원단은 이렇게 세워서 자, 한 장은 바로, 한 장은 뒤집어서 도안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처럼 A 원단을 이렇게 한 장 그려주시고요. A 원단을 뒤집어서 또 한 장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리고 B 원단은 이렇게 똑바로 한번 뒤집어서 한번 이렇게 그려서 재단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재단해 볼까요? 이렇게 누빔 원단을 재단을 다 해줬습니다. 요 큰 원단으로 2장, 작은 원단으로 2장 재단이 다 됐고요.
이제 바느질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작은 B 원단에 여기 직선 부분에 바이어스를 싸주는 바느질부터 할 건데요. 자, 상품 안에 바이어스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바이어스를 16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B 원단에 직선 부분을 바이어스로 먼저 싸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B 원단의 안쪽 면이 보이도록 이렇게 놓으시고요. 바이어스도 이렇게 안쪽 면이 보이도록 놓아주시면 돼요. 여기 원단 끝에서 7mm 정도 안쪽에서 쭉 바이어스를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두 원단을 바느질할 때 안내선 없이 하실 수 있으시면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바느질하기가 조금 어려워 그러시면 안내선을 그려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바느질 안내선을 7mm 정도, 자, 이렇게 안내선을 그려주시고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원단을 시침핀이나 원단 집게 같은 걸로 고정을 해주시면 훨씬 더 바느질하기가 편하거든요. 자, 여기 표시된 선을 따라서 바느질을 하시는데, 바느질은 박음질이나 반박음질 아니면 촘촘한 홈질로 바느질 하셔도 됩니다. 자, 바이어스 윗부분을 바느질을 다 해줬는데요. 이제 이 바이어스를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원단이 겉이 보이도록 놓으시고요. 바이어스 원단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원단을 이렇게 한번 접고 다시 한번 접어서 원단의 겉면과 바이어스 원단을 이렇게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런데 설명서에는 저희가 반을 접고 이렇게 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느질을 하다 보면 여기서 바느질한 간격이 넓어지면 이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반을 접으면 이게 너무 좁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윗부분을 바느질 하실 때 접고 이렇게 접고 넘겨서 바느질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누빔 원단 끝에 맞춰서 원단을 이렇게 당기신 다음에 바이어스의 끝부분을 이렇게 안으로 밀어 넣어서 내가 원하는 바이어스의 폭을 찾아서 간격을 만들어 주셔도 돼요. 조금 더 넓게 하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넓게 접히는 부분이 작게 잡으시면 되고요. 내가 여기를 좁게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이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접어서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바이어스를 바느질할 위치를 고정을 하시고요. 이제 원단의 겉면과 바이어스 끝부분을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는데, 감침질이나 공구르기로 바느질 하시면 되고요. 좀 더 하시기 쉬운 걸로 바느질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보통은 공구르기보다는 감침질이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자, 감침질로 바느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매듭을 안쪽으로 이렇게 숨겨주시고, 바이어스 끝부분에서 실이 들어가는 위치는 1, 2mm 정도로 조금 짧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짧게 해주시고, 바늘이 바이어스에 나와 있는 바로 옆으로 바늘이 들어가서 사선으로 아래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바늘이 들어갈 때는 누빔 원단으로만 들어가는 거고요. 나올 때는 여기 바이어스 원단으로 나와주는데, 자, 일단 먼저 한번 해볼까요? 실이 있는 요 밑이 바로 옆으로 들어가서 사선으로 바이어스 원단으로 이렇게 바늘을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바느질 하실 때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넣을 때 이 뒷부분까지 들어가면 요게 갈색 실 자국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단을 살짝 뜬다고 생각하시면, 이 누빔 원단을 살짝 떠서 뒷면까지 바늘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예쁘게 바느질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침질해서 끝까지 바느질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 바이어스 아랫부분 바느질이 다 됐고요. 이제 원단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바이어스를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B 원단 2장의 직선 부분, 자, 이렇게 바느질이 다 됐죠? 그런 다음에 자, 이제 A 원단을 이렇게 안쪽이 보이도록 먼저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겉이 보이도록 이렇게 딱 맞물려서 놓으시고요. 그 위에 다시 B 원단 2장을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3겹, 이쪽이 3겹이죠. 3겹이 바느질이 될 거고요. 이제 이 둘레를 바느질 해줄 건데 지금 원단이 두껍죠. 두껍기 때문에 먼저 고정하는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시침질을 먼저 해줄 거거든요. 원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3겹을 큼직큼직하게 시침질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시침질한 실은 뜯어내는 거기 때문에 예쁘게 바느질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원단을 고정하는 역할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시침질을 해놓은 이 원단 3장을 같이 이제 박음질로 바느질 할 건데요. 원단 끝에서 5mm 안쪽에, 5mm면 크지 않죠. 5mm 안쪽으로 쪽 둘레를 박음질을 할 거예요. 3겹을 같이 바느질을 하는 거고요. 자, 원단을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되죠. 자, 이것도 바느질하기가 힘드시면 안내선을 살짝 그려주셔도 괜찮아요. 지금 이 부분은 여기 바이어스를 싸준 것처럼 바이어스를 다 싸줄 거기 때문에 표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느질할 부분을 이렇게 살짝 그려주시면 훨씬 바느질하기가 쉽겠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느질할 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바느질을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실을 좀 당겨가면서 바느질 해주시면 되고요. 바이어스를 싸줄 거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바느질 되는 이 부분이 단단하게 바느질 되어야지 나중에 쓰실 때 쓰러지는 경우가 없겠죠. 박음질이나 반박음질로 바느질 하시면 되는데요. 3겹이 같이 바느질 될 수 있도록 단단하게 바느질 해주세요. 먼저 바느질한 부분을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반쪽을 바느질을 했는데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제가 지금 반박음질로 바느질을 다 했죠. 바느질 했고 뒷면도 한번 볼까요? 뒷면도 이런 식으로 바느질이 됩니다. 자,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바느질이 다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둘레를 바이어스로 짜주는 바느질을 할 건데요. 자, 남아있는 바이어스 끝부분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한번 접어 주시고요. 이렇게 사선으로 접혀져 있는 부분에서 5mm 정도 남기고 원단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이제 원단을 여기 A 원단이 위로 보이도록 놓으신 다음에 중앙 부분에서 지금 두 겹 바느질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바느질을 시작을 할 거고요. 원단 끝부분과 바이어스 끝부분을 맞춰서 놓으시고요. 원단 끝에서 7mm 안쪽에서 바이어스를 쭉 바느질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바느질은 박음질이나 반박음질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을 해볼까요? 바느질은 박음질이나 반박음질 아니면 촘촘한 홈질로 바느질 하시면 되고요. 자, 직선 부분은 그대로 똑같이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곡선 부분을 바느질 하실 때는 바이어스 원단을 조금 당겨서 바느질 하셔야 돼요. 끝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바깥쪽 원단과 바이어스 원단의 끝이 그대로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살짝 원단을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원단을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쭉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곡선 부분을 바느질 할 때 이렇게 원단을 당겨가면서 바느질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뜨죠. 이런 식으로 여유가 생기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곡선 부분이 됐죠? 곡선 부분 여기 원단의 끝을 살짝 당겨서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둘레 바느질이 다 됐죠? 여기 지금 시작하는 부분까지 왔는데 시작하는 이 부분을 1에서 1.5cm 정도 겹쳐지도록 조금 더 바느질을 해주세요. 자, 여기 겹쳐진 부분 바느질을 더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매듭을 지어 볼까요? 자, 요렇게 지금 겹쳐진 부분 겹쳐지게 바느질을 해주시고 여기 매듭이 지어졌죠. 그러면 여기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서 사선으로 접어서 잘라주세요. 바느질이 다 됐고 이 부분까지 잘라줬는데요. 이제 여기 연결 부분을 바느질을 한번 해볼까요? 자, 바이어스의 처음과 끝 부분을 이렇게 같이 잡고 두 원단이 연결이 되도록 감침질을 해줄 거거든요. 자, 감침질로 바느질을 해주세요. 바느질이 익숙해지시면 이 부분은 굳이 하지 않으시고 뒤쪽에서 바이어스를 마감을 하면서 한꺼번에 해주셔도 되는데 바느질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는 게 훨씬 바느질 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럼 여기 연결 부분 바느질이 다 됐어요. 자, 이제 B 원단이 보이는 쪽으로 바이어스 원단을 뒤집어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아까 여기 바이어스 싸준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를 한번 안쪽으로 접어서 이렇게 밀어 넣어서 이 둘레를 한 번 더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원단 끝부분을 이렇게 밀어 넣어서 여기를 시침핀으로 고정을 한번 해볼까요? 원단을 접어 넣으면서 이 간격을 바이어스가 보이는 간격을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지금 바이어스 바느질할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바이어스의 끝부분을 감침질로 바느질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 둘레에 바느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바느질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감침질로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십찜질한 실이 지금 걸리죠. 이 부분은 지금 제거를 해줄게요. 십찜질한 실은 바느질을 다 하고 제거하셔도 되고요. 아까 여기 둘레 바느질 할 때 고정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바느질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거를 해주셔도 돼요. 자, 십찜질을 제거하고 마저 바느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반을 바느질을 했죠. 이제 상품 안에 보면 이 라벨 테이프가 있을 건데 라벨 테이프를 반을 이렇게 접어서 요 두 B 원단 사이에 얘를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같이 바느질을 해줄 거거든요. 자, 이렇게 시접을 바느질하면서 이 부분을 같이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라벨이 접혀져 있는 부분이 원단의 안쪽으로 보도록 이렇게 위치를 잡아서 바느질 해주시면 되고요. 라벨이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더 촘촘하게 신경 써서 바느질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라벨 바느질이 됐죠?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바이어스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둘레 바느질이 다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라벨 테이프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서 여기 한 번 더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매듭을 안쪽으로 숨겨주신 다음에 박음질 해주시면 돼요. 자, 라벨 테이프를 이렇게 바느질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장갑에 반을 접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를 고정을 해서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양쪽 옆부분을 바느질을 해주는 거예요. 원단을 이렇게 반을 접으셔서 여기 가운데에서부터 1.5cm 정도 공구르기를 해줄 거예요. 자, 먼저 위치를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위치는 가운데에서부터 1.5cm 정도 공구르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쯤, 자, 여기까지 바느질을 할 거고요. 원단이 두껍기 때문에 조금 튼튼하게 바느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운데서부터 시작해서 1.5cm 공구르기를 하고 다시 한번 똑같은 위치를 다시 한번 더 돌아와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매듭을 안쪽에 숨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매듭을 숨겨주시고 여기 실이 아래 원단에 나와 있는데요. 아래 원단을 그대로 실을 위로 이렇게 올렸을 때 만나는 위에 원단으로 바늘을 한번 넣어서 빼주세요. 자, 그러면 실이 이번에 위에 원단이 있죠? 이제 다시 아래 원단으로 똑바로 내렸을 때 만나는 아래 원단 위치로 바늘을 넣어서 아래 원단만 한 땀. 자, 이렇게 했죠? 다시 위에 원단으로 똑바로 넘겼을 때 만나는 지점으로 또 한 땀. 자, 이렇게 하는 게 공구르기고, 자, 여기 지금 느슨하게 바느질이 됐는데 요 바느질한 걸 쫙 당겨주시면 두 개 원단이 딱 맞물리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끝까지 돌아갈 거예요. 실이 밑에 원단으로 가 있죠. 만나는 위에 원단의 위치로 바늘을 넣어서 빼시고 실을 당겨주시면 되고요. 다시 아래 원단, 이런 식으로 위에 원단 한번 아래 원단 한번 번갈아 가면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위아래 위치를 잘 맞춰주시면 실이 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원단이 두 개가 딱 맞물리도록 바느질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마지막 매듭을 겉에서 지어주시고요. 두 원단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이렇게 쫙 당겨주시면 매듭이 이 원단에 딱 붙어요. 두 원단 사이로 쏙 들어가거나 원단에 딱 붙어서 표가 나지 않게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먼저 위치를 표시를 하시고요. 집게형 주방 장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잘 사용하세요. 지금까지 펠트 친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